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하루에 594포인트, 1.1% 넘게 올라 52,900선을 뚫었죠. 그런데 같은 시각 나스닥 100을 3배로 따라가는 TQQQ는 5.31% 빠졌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하루, 같은 장인데 한쪽은 신고가, 한쪽은 급락이었습니다. 어젯밤 계좌를 열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질문부터 떠올리셨을 겁니다. 다우는 최고가라는데 왜 내 TQQQ만 무너졌나? 오늘은 다른 얘기 다 제쳐두고 이 하나에 답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험 계좌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죠. $10,000로 시작한 계좌는 어젯밤 하락을 그대로 맞아 지금 약 13,900달러입니다. 전략은 여전히 롱 페이즈에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2% 넘게 위에 있어서 방어로 넘어갈 신호는 아직 멀리 있습니다. 계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젯밤 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젯밤의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시장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자리를 바꾼 날이었습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아보죠. 다우는 1.14% 상승, S&P 500은 정확히 보합, 나스닥 100은 1.73% 하락. 대형주 지수인 다우와 S&P는 버티는데 나스닥만 빠졌고 중소형주 러셀 2000도 0.7% 밀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BX가 오히려 2.35% 내려서 16.2까지 떨어졌어요. 시장 전체가 겁에 질려 던진 날이면 BX가 튀어야 하는데 반대로 가라앉았습니다. 즉, 돈이 시장을 통째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 앉은 자리를 옮긴 겁니다. 기술주 칸에서 나와 다른 칸으로 말이죠. 이게 정말 기술주에 국한된 회전이었는지는 다른 자산들을 보면 교차 확인이 됩니다. 위험자산의 온도계로 자주 쓰이는 비트코인은 어제 오히려 2.4% 올랐습니다. 시장 전체가 위험을 던지는 날이었다면 비트코인이 같이 무너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가도 조용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8대에서 거의 변화 없이 마감했고 브렌트유도 $70 선에서 거의 변화 없이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하락은 유가가 튀어서도 세상이 갑자기 위험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딱 기술주와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특정 구역에서만 돈이 빠져나간 지극히 국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옮겨갔는지는 업종별 성적표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어제 가장 강했던 건 헬스케어, 가장 약했던 건 정보기술이었습니다. 바이오와 헬스케어 종목들이 무더기로 튀었어요. 모더나가 10% 올랐고 유전질환 신약의 Vertex 6%, 수술 로봇의 Intuitive Surgical 5.9%, Regeneron 4.7%, Gilead 4.2%, 나스닥 100 안에서 오른 종목 상단이 죄다 바이오 이름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한 업종에서 하루에 5%에서 10%짜리 상승이 줄줄이 나오는 건 개별 호재가 6개 동시에 터졌다기보다 그 방향으로 돈이 쏠렸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몸을 실은 종목들은 그 돈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매를 맞았고요. 그러니까 어젯밤 TQQQ의 5.31% 하락은 시장이 붕괴한 결과가 아닙니다. 기술주에서 방어주로 돈이 옮겨가는 회전에서 TQQQ가 하필 빠져나가는 쪽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나스닥과 TQQ가 S&P보다 훨씬 크게 빠졌을까요? 나스닥 100은 지난 몇 년간 사실상 인공지능 지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수의 무게 대부분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직접 엮인 소수의 대장주에 쏠려 있죠. 반면 S&P 500은 헬스케어와 금융, 산업재까지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돈이 딱 인공지능 구역에서만 빠져나가는 날이면 그 구역에 무게가 집중된 나스닥이 가장 아프고 그걸 3배로 따라가는 TQQQ는 그 아픔을 3배로 받습니다. 넓게 퍼진 S&P가 보합으로 버틴 건 바로 이 분산 덕분이었고요. 어제 하락의 크기 차이는 뉴스의 차이가 아니라 지수 구성의 차이였습니다. 사실 이런 회전은 강세장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 무리의 주도주가 몇 달을 앞서 달리고 나면 시장은 주기적으로 그 주도주에서 뒤처진 쪽으로 돈을 옮겨 균형을 맞추려 하죠. 지난 한 주 흐름만 봐도 그렇습니다. 애플은 이번 주 들어 강하게 올랐어요. 돈이 반도체 주도주에서 이 방어적 대형주 쪽으로 옮겨 타는 흐름은 어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 쌓여오다 어젯밤 고용지표를 계기로 한 번에 크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급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회전이 마지막으로 크게 몸을 튼 장면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회전을 처음 밀어붙인 방아쇠가 뭐였을까요?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 밤 9시 30분경에 나온 6월 고용보고서였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이 5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시장이 기대한 건 11만 명 안팎이었으니 딱 절반 수준이고 넉 달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앞선 석 달 동안 예상을 웃도는 고용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반토막이 난 거죠. 게다가 5월 수치도 뒤늦게 12만 9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애틀랜타 연은의 실시간 성장률 추정치도 며칠 새 눈에 띄게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성장 엔진이 눈에 띄게 식고 있다는 신호가 며칠 새 잇따라 나온 겁니다.
다만 노동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결이 조금 다릅니다. 고용이 반토막 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거 잘려나간 건 아닙니다. 어제 함께 나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해고가 쏟아지는 국면이면 이 숫자가 먼저 튀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고용의 약함은 사람을 자르는 종류가 아니라 새로 뽑기를 멈춘 종류였습니다. 기업들이 해고까지는 안 하지만 신규 채용은 얼려버린 이른바 저채용 저해고 국면인 겁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성장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브레이크가 밟힌 상태죠. 시장이 어제 이걸 성장 둔화 신호로 읽은 이유입니다. 표면만 보면 헷갈리는 대목도 있습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4.3%에서 4.2%로 내렸거든요. 얼핏 좋아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업률이 내린 이유가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니라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떠난 사람이 늘어서였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61.5%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성장이 식는다는 신호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대개 경기를 많이 타는 기술주와 성장주에서 먼저 발을 빼고 경기와 덜 엮이는 헬스케어 같은 방어업종으로 옮겨갑니다. 사람이 아프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약은 사 먹으니까요. 어젯밤 벌어진 게 정확히 이 그림이었습니다. 약한 고용, 성장 둔화 우려, 그리고 기술주에서 방어주로의 회전. 더우가 신고가를 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우에는 헬스케어와 산업재, 소비재처럼 경기 방어적인 얼굴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지수 3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회전이 지수마다 다른 얼굴로 찍힌 것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젯밤 회전을 처음 민 방아쇠 고용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회전이 유독 반도체와 인공지능 쪽에 깊게 상처를 낸 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의심이 어젯밤 가장 큰 목소리로 다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어젯밤 그 의심에 불을 지른 사람은 인공지능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쏟는 마크 자커버그 본인이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무렵 메타 내부 타운홀에서 나온 그의 발언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지출이 회사에 부담을 주고 있고 그 지출만 없었다면 주가는 더 높았을 거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넉 달간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이 기대만큼 빨라지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회사의 조직 개편에 걸었던 베팅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고 돈은 역사상 가장 많이 쓰는데 그걸 쓰는 당사자가 성과는 예상보다 느리고 지출은 부담이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시장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조합이죠. 메타 주가는 어제 정규장에서 4.9% 빠졌습니다. 그 옆에서 비슷한 신호가 두 개 더 겹쳤습니다. 테슬라는 직원 한 명당 인공지능 관련 지출을 주 $200로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돈을 아끼지 않던 회사들이 씀씀이를 조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혔죠. 또 블랙스톤 계열의 데이터 센터 회사가 버지니아에 짓기로 했던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접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무한할 거라는 전제 위에서 세워지던 계획들이 하나씩 현실 점검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장면을 겹쳐놓으면 어젯밤 흐름은 몇 달간 뜨겁던 한 업종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회전인 동시에 인공지능 거래 자체에 대한 재평가로 읽힙니다. 물론 어제 하루로 모든 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같은 인공지능 대형주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1.6% 올랐는데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라기보다 올해 빅텍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이라 그만큼 되돌림이 컸던 겁니다. 밀어붙이는 쪽과 의심하는 쪽은 여전히 팽팽하고 어제는 의심하는 쪽이 하루짜리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 재평가의 화력이 가장 세게 떨어진 곳이 반도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이 어젯밤 또 16.6% 무너졌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크게 빠졌으니 이틀 연속 두 자릿수 급락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갑자기 망가진 게 아닙니다. 지난 몇 달간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오른 자리가 바로 반도체였고 돈이 식은 자리에서 빠져나갈 때 3배 레버리지는 그 낙폭을 3배로 받아냅니다. 어제 기초 반도체 지수 자체는 5.6% 하락이었어요. 엔비디아는 1.4%, AMD는 4.3% 내렸습니다. 가장 높이 올랐던 자리가 회전의 첫 타겟이 되는 건 흔한 일이고 어제가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회전의 성격은 빅테크 안을 들여다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어젯밤 대형 기술주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공지능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쪽은 맞았고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가벼운 쪽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애플이 대표적입니다. 어제 애플은 4.84% 급등해서 빅테크 중 가장 강했는데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가 불씨였습니다. 애플이 최소 5종의 새 아이폰을 준비하고 있고 첫 폴더블 모델의 생산 목표를 1천만 대까지 늘렸다는 내용이었죠. 일부 애널리스트는 새 폴더블과 인공지능 기능이 앞으로 아이폰 출하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올 한 해 애플은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소리를 들으며 소외돼 있었는데 인공지능 설비에 천문학적으로 돈을 태우는 대신 제품 사이클로 돈을 버는 그 구조가
하필 돈이 인공지능에서 빠져나오는 날 피난처가 된 겁니다. 어제의 아이러니죠. 반면 테슬라는 7.49% 급락하며 올해 손에 꼽히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재밌는 건 어제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48만 대를 넘겨 1년 전보다 25% 늘어난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는 점입니다. 월가 예상치를 훌쩍 넘긴 호실적이었죠. 그런데도 주가는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발표 전 한 주 사이 이미 12% 넘게 올라 좋은 소식이 가격에 미리 반영돼 있었고, 인도량은 늘어도 대당 마진이 어떨지는 7월 하순 실적에서야 확인된다는 불안이 남아 있었으며, 높은 밸류에이션이 조금의 실망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뉴스에 파는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기대가 잔뜩 실린 성장주는 숫자가 좋아도 그 기대를 넘지 못하면 팔린다는 걸 어제 테슬라가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TQQ 이야기로 돌아오면 어젯밤 5.31% 하락은 이 모든 그림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TQQQ가 따라가는 나스닥 100은 애플 같은 승자도 담고 있지만 무게중심은 여전히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크게 쏠려 있습니다. 돈이 바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간 날이었으니 지수가 1% 빠지는 동안 TQQQ는 그보다 크게 밀린 겁니다. 무언가 고장난 게 아니라 업종 회전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여기서 회전과 추세 전환을 구분하는 게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회전은 시장 안에서 돈이 자리를 옮기는 것이고, 추세 전환은 돈이 시장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 둘은 계좌에 찍히는 하루치 마이너스가 비슷해 보여도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어제는 BX가 내렸고 S&P는 보합, 더우는 신고가, 비트코인은 상승이었습니다. 돈이 시장을 떠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어제 하락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크게 빠졌다고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꺾였는지만 보는 시스템이니까요. 나스닥 100은 어제 하락에도 200일선보다 한참 위에 그대로 있고, 추세가 살아있으니 계좌는 롱 페이즈를 유지합니다. 하루의 소음과 흐름의 방향을 섞지 않는 것, 그게 이런 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 재평가는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어제의 의심이 잠깐의 조정으로 그치는 길입니다. 인공지능에 쏟은 돈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어제 빠진 반도체와 대장주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지난해 1월 딥시크 때가 그랬듯이 말이죠. 다른 하나는 서커버그의 어젯밤 고백이 신호탄이 되는 길입니다. 인공지능에 막대한 돈을 쏟는 사람조차 성과가 느리다고 인정한 마당에 시장이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에 매겨온 높은 값을 한 단계 낮춰 다시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길로 갈지는 지금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어제부터 시장이 인공지능의 청구서를 들이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청구서에 회사들이 어떻게 답하느냐가 앞으로 몇 달 나스닥의 방향을 가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을 보죠. 어젯밤 장은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였습니다. 오늘과 주말을 쉬고 미국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 밤에야 다시 문을 엽니다. 연휴를 앞둔 얇은 거래가 어제의 회전폭을 조금 더 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대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지켜볼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젯밤 두들겨 맞은 반도체가 월요일에 반등하며 진정되는지. 둘째, 어제 돈을 빨아들인 헬스케어의 강세가 하루짜리였는지 아니면 이어지는지. 셋째, 어젯밤 시작된 인공지능 재평가가 한 주 더 무게를 더할지, 아니면 지금 사상 최대인 7조 9,500억 달러까지 쌓인 머니마켓 펀드의 대기 자금이 이 눌린 자리를 다시 사들일지입니다. 시장 밖에는 그만큼 마른 장작이 쌓여 있다는 뜻이니까요. 공포 탐욕 지수가 32에서 31로 공포 구간에 더 들어와 있다는 것도 같이 지켜볼 대목입니다. 겁이 극단으로 몰릴 때가 종종 되돌림의 출발점이 되곤 하니까요. 어젯밤 벌어진 게 회전이었는지 아니면 회전을 가장한 무언가의 시작이었는지 그 대답은 다음 주 월요일 밤 나스닥의 첫 몇 시간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의 무대도 이미 잡혀 있습니다. 다다음 주부터 미국 대형 은행들의 2분기 실적이 줄줄이 시작됩니다. JPMorgan과 Bank of America, Goldman Sachs, Wells Fargo, Citigroup이 다다음 주 중반에 성적표를 내놓죠. 은행 실적은 기업 대출과 소비, 연체율 같은 실물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어제 고용지표가 제기한 성장 둔화 우려가 진짜인지 아니면 과장인지를 은행들의 숫자가 한 겹 더 확인해 줄 겁니다. 어제의 회전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흐름의 서막일지 그 실마리를 다다음 주 은행 실적에서 먼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젯밤 여러분의 계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거래일에 다시 뵙겠습니다.